안녕하세요. XRP 팩토리입니다. 오늘 아침 7시 우리 빵형께서 갈링형께서 AMA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총평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확정적인 소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기존과 다른 소식들이 있었고, 기존의 내용을 약간 보강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부 내용은 생략이 됐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다 생략을 했고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내용들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3분기에 판매한 XRP 양이 기록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최근에 8월 초도 그랬죠. 그 에스크로 물량 풀리고 나서 굉장한 양이 이동을 했는데, 그것만 봐도 약간 판매가 많이 됐다는 건 알 수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컨펌이 됐습니다. 네, CEO인 갈링 형이 직접 얘기를 했죠. 3분기 때 기록적인 수의 XRP를 판매를 하였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그 말로는 다이렉트 세일이 얼마나 되는지 비중이요. 그리고 기간이죠. 방금계 기간한테 판매하는 거고, 우리 오픈마켓, 우리가 사고 파는 오픈마켓에 판매되는 프로그래매틱 세일,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분기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알 수 있게 될 텐데, 보통 이제 해당 분기가 끝난 뒤 한 달, 그 다음 달에 중순쯤이나 말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시기가 10월 중순에서 말쯤인데, 그때 얼마나 팔렸는지, 그리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산된 XRP 레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새벽에 스웩맨이 이제 블로깅을 했네요.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으로 그 XRP 레저의 컨센서스 관련된 좀 긴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POW 작업 증명,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 방식과 XRP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 진짜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뎁스가 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블로그 내용에도 적혀 있지만 동기가 보상이에요. 금전적인 보상인데, 리플은 다르죠. XRP 레저상에서의 그 동기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거기에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들이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여기에서 역할을 하고 여기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냥 단순히 보상만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력이나 컴퓨팅 파워들이 소모가 됩니다. XRP 레저는 그게 없죠. 밸리데이터와 리플 노드를 그냥 운영하기만 하면 돼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걸 설치하고 그걸 실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상이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거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 이런 게 장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비용이 안 든다는 거. 네. 그리고 내부적인 동작 방식은 오더링이에요. 기본적인 컨셉은 오더링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지불 문제에 있어서도 리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XRP 레저상에서는 그거예요. 이중지불 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트랜잭션이 더 빠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발견한 밸리데이터들이, 내가 이 적합한 밸리드한 트랜잭션을 발견했다. 그럼 합의를 하죠. 근데 조금 더 늦은 이중지불 하려는 그 트랜잭션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미 그 전에 발견을 한 게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오더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코발트 역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을 한 알고리즘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엑스라피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연말까지 할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도 사실은 이미 아는 내용인데 좀 약간 복습하는 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프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효율적인 국제 간 그런 페이먼트 통로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볼륨은 굉장히 많은데 하이 볼륨인데 로우 밸류,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곳, 그런 곳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이제 공식 파트너 거래소들 추가된 필리핀, 그리고 멕시코, 인도, 다른 한 군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중국,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 타겟팅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고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텀업이에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풍부한 웨스턴 유니언이나 아니면 머니그램 또는 이제 큰 은행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우선적인 리플사의 타겟 목표가 아니라 정말 작은 업체 있잖아요. 커런시스 다이렉트라던가 핀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프리펀딩할 자금이 없는, 근데 뭔가 하고 싶어, 송금. 근데 경쟁력에서 밀려. 왜냐면은 은행이나 아니면 웨스턴 유니언이나 머니그램 이미 자금력이 어마어마해요. 얘는 프리펀딩을 잔뜩 해놨어. 그리고 얘는 노하우도 있어요. 그렇게 프리펀딩 하는 식으로 유동성 공급하면서 본인들이 노하우를 쌓아놨겠죠. 그런데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방법을 써왔단 말이에요. 이런 두 가지가 겹쳐서 사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얘가 바로 웨스턴 유니언이죠. 엑스라피드 써봤지만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급하지 않아요, 이들은. 하지만 반대로 커런시스 다이렉트, 머큐리 FX,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코알릭스, 이런 최근에 이제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한 업체 중에 조그만 규모,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은 업체들은 정말 이게 필요하고 정말 갈급합니다. 왜냐면 이걸 통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작은 업체부터 변화돼가고 그 업체들이 엑스라피드 통해서 만약에 리프사의 목표대로 바램대로 실제로 적용해보니까 그렇더라. 물론 이미 중간에 파일럿 테스트 결과로 나왔어요. 리프사가 기대한 대로, 예측한 대로 비용 절감 효과, 빠른 속도, 그 효과를 가져온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근데 실사용 적용했더니 마찬가지더라. 파일럿 테스트와 동일하게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거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비용 절감 효과가 40%에서 70%는 혁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이런 퍼센테이지, 비용 절감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무언가가 개선했는데 비용 절감이 40%, 70%? 이거는 게임 끝이에요. 10%만 절감이 돼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거의 평균이 50이 넘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엄청난 게임 체인저죠. 이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큰 업체들, 웨스턴 유니언, 머니그램 이런 업체들도 뭔가 방법을 모색하겠죠. 그게 리플사의 솔루션을 동일하게 쓸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그 밖의 것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화될 겁니다. 왜냐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1분기에는 한 주에 한 회사 파트너십 사인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분기에는 한 주에 2곳씩 했답니다. 와우. 근데 왜 공개를 안 하지? 되게 궁금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점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거, 그리고 이 말에 대한 예시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얼마 전에 인도 쪽 이제 체결한 것도 있고, 최근에 뭐 스리랑카였나요? 거기 동남아도 체결했고, 그리고 뭐 중동 지방도 체결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계속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공식적인 파트너십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시적으로 공개를 했죠. 일주일에 2곳씩 했다고. 네, 그래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느낌을 얘기하자고 하면은 사실 엑스라피드 관련돼서 뭔가 더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역시나 감추네요. 얘기를 안 해요. 네. 뭔가 진행은 많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정황을 알 수가 있죠. 파트너십 거래소 3곳이 뉴라고 표현했어요.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이 말은 곧 기존에 몇 곳이 더 있는데 3곳이 추가된 걸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파트너십 거래소들이 0곳이다가 이번에 3개가 추가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피셜로 얘기 안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전자라면, 기존에 몇 곳이 있었고 추가된 거라면 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되게 궁금한데 빨리 좀 보고 싶어요. 그 결과물을. 근데 아직도 숨기고 있네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 될지가 되게 궁금한데 11월이나 돼서야 좀 공개를 하려나요? 12월까지 가면은 너무 기다리기 힘든데 아무튼 저희를 되게 애타게 만드는 방향이네요. 되게 밀당의 고수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또 했던 얘기 좀 더 하고 그래도 완전 똑같은 얘기 말고 다른 얘기도 좀 했죠. 그 증권 여부에 관련해서는 진짜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뭐 막 되게 많이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는다. 하지만 확실하게도 명백하게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했어요. 이번엔 짤막하게 얘기했죠. 뭐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설명하지 않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XRP들 관련된 소식을 계속 기다리는데 되게 정말 얘기를 안 해주네요. 어서 빨리 새로운 소식이 들려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